다들 이번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여름이 되기 전에 노후 전자제품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전력 소비량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올렸던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월에는 15년 가까이 된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물꼬를 틀었고요. 이어서 기존 냉장고와 같은 시기에 구입했던 에어컨도 전력 소비를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3월에 드디어 새로 나온 인버터형 모델로 물갈이를 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과 안방의 벽걸이형 모두 사이좋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에어컨과 냉장고 모두 스마트폰에서 상태 확인도 되고 사용량도 관찰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관리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일관성을 위해 2년 전 교체한 TV를 따라서 모두 LG 제품으로 바꾼 건 안 비밀입니다. 이어서 5월에는 2017년부터 쓰던 아이맥 컴퓨터를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 미니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동영상 인코딩 같은 걸 돌려보면 이전보다 훨씬 성능이 향상된 것이 체감되면서도 전력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는 전력 소비가 제일 많았던 세 가지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소비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냉장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엌의 상황을 봅시다. 2021년에는 한 달 기준으로 동절기에 80kWh 정도, 하절기에는 110kWh 정도 소비하던 게 2022년 들어 에어프라이어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에서 15kWh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 교체가 반영된 올해 3월부터 소비량이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절기에 45kWh, 하절기에 70kWh 정도 소비하게 됨에 따라 한 달에 무려 40에서 50kWh 정도 꾸준히 절감되는 중입니다. 다음은 계절 가전인 에어컨을 봅시다. 2021년의 나주는 더위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는지 한여름인 8월에도 40kWh 정도만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기록적인 폭염 덕분에 열심히 에어컨을 틀어놓은 결과 같은 달에 200kWh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도 만만치 않아서 체감상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에어컨 덕분에 실제 소비량은 100kWh에 못 미쳐 2021년과 2022년의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의 전력 소비량을 주목해 보시죠. 그동안 매월 40에서 45kWh 정도 소비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연초에 작업이 많았는지 일시적으로 다소 소비량이 늘기도 했네요. 그러다 올해 6월부터 맥미니를 본격 가동하면서 월 30kWh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꾸준하게 15kWh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본 신형 냉장고의 영향과 함께 본다면 한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55kWh에서 65kWh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아파트 계량기에서 측정한 집안 전체의 월 전력 소비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에는 평소 200에서 210kWh 정도, 한여름에 260kWh 정도까지 올라갔고 2022년에는 추가된 기기 사용의 영향으로 월 10에서 20kWh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한여름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고요. 올해 초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시작했던 소비량은 냉장고 교체로 2021년 수준 아래로 밑돌더니 3개 기기가 모두 교체된 6월에는 60kWh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8월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2021년보다 살짝 더 쓴 정도로 방어한 뒤 가을 들어서 50에서 60kWh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므로 냉장고와 에어컨 교체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전기가 많이 절약된 건 알겠는데 이게 한전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와 맞물려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알아봅시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년간 사용한 전력량의 평균과 비교해서 올해 쓴 양이 3% 이상 줄었으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절전 유도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절감한 킬로와트아워당 30원을 돌려주되 1월에서 6월까지의 총 절감량을 합하여 한 번에 환급해 주었습니다. 반면 하반기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5에서 10% 사이로 줄였으면 30원을 추가하고 10에서 20% 사이는 50원, 그리고 20에서 30% 사이는 70원으로 해서 킬로와트아워당 최대 1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커진 만큼 매달 정산해서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해 주고 있죠. 저희 집의 절전이 6월부터 본격화되었으므로 하반기 제도의 덕을 크게 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절감률과 절감량을 살펴봅시다. 제도 가입은 2월부터 했는데 당시 제품 교체 전이라 오히려 절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10% 이상의 절감률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절전을 이어나간 결과 6월에 이르러서는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7월의 최대 환급 기준인 30%를 상회하다가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10%대로 주저앉은 뒤 꾸준히 20%대 중반의 절감률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절감량 관점에서 보면 3월에 22kWh 줄인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컴퓨터와 교체가 끝난 6월에 65kWh에 도달했고 7월에는 90kWh 환급 상한에 걸렸다가 이후 60에서 70kWh 절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급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는 1kW를 절감할 때마다 30원만 돌려줬기 때문에 5개월 활동하면서 지급된 총액이 5,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환급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7월 한 달에만 9,000원이 지급되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약 4,000원에서 7,000원 사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5개월 활동으로 3만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12월까지 정산되면 4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컴퓨터를 교체한 덕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kWh 정도 절약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으로 올해 11월까지 약 4만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교체 비용이 적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쓸 것을 생각하면 절전 노력에 대한 보상 체감이 제대로 되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점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이어진다고 하니 절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